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교회사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국 교회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920년대, 30년대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국교회가 이제 정착하고 또한 부흥하게끔 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한국교회 이 자유주의 논쟁에 대해서 이제 크게 부각이 되어져요. 이런 자유주의 논쟁이 이제 일어나게끔 되어지는데 이 자유주의 논쟁이 어떻게 일어나게끔 되어졌느냐면은 미국에서 가르쳐진 복음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어지면서 이것에 대해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논쟁이 붙게끔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미국 교회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에 큰 두 가지의 논쟁이 일어나서 싸우게끔 되어졌는지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미국 사회가 맞이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야기되어지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농촌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이주하게끔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야기되어지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들이 이제 타락하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부익부와 실업 문제가 대두가 되어졌는데요. 이 노동의 착취나 아니면 임금의 체불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게끔 되어지고요. 또 이어서 이런 제국주의나 사회주의의 전쟁을 또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회 복음주의가 등장하게끔 되어졌는데요. 이런 사회 악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리츠레 신학이나 아니면 마르크스 이론을 또한 잠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리츠레 신학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는 역사 가운데 실현된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이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업화의 문제로 제기된 여러 가지 사회 악이 제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행하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르크스의 이론은 또한 무엇이냐면은 산업화의 문제로 야기된 사회 악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이 부르주아 계급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이 계급을 억압하고 이들의 노동에서 얻어진 이익을 차지한 데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노동자 계급인 이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통하여서 이 사회 악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인데요. 산업화가 낳은 이런 사회 문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라면은 이번에는 현대주의의 도전이라고 행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현대주의라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잠깐 이 중세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 신의 계시에 의하여서 이 사회는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게끔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을 통하여서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의 계시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과학에 의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게끔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계몽주의 운동은 더 발달을 하여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현대주의로 이루어지게끔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현대주의에서 모더니즘에서 또한 더 발달한 사회 가운데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이 모더니즘에서 나오자라고 행하는 사상 체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현대주의가 가지고 온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진화론과 고등 비평이라고 행하는 것이에요.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행하는 생물은 진화를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이 발달을 하고 인간의 모습까지 우리는 진화를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게끔 되어지냐면은 이 사회도 진화를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종교도 이런 생물이 진화해 오듯이 이런 종교 또한 진화를 해오므로 이런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미국에서의 이 진화론은 유럽보다 조금 늦게 등장하게끔 되어졌는데 이런 미국은 이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세운 나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화론의 모습은 미국 초기에는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다음 사람들은 이 유럽에 가서 다시 대학에서 배우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화론도 다시 미국 내에서 핫 이슈가 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진화론의 모습은 우리나라가 또한 미국에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게끔 되어지고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학문은 우리나라에 또한 영향을 끼치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은 고등 비평이라고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평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비평하느냐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게끔 되어지냐면은 과학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과학에 합리적으로 이런 도출해낼 수 있는 과학적인 결론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다시 재현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과학적인 그런 연구를 통하여서 이것은 그런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과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다시 재현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리게끔 되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이 진화론과 고등비평은 이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이 성경관을 파괴하게끔 되어졌는데요. 그리고 또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계몽주의의 확산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계몽주의 확산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계시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신이 인간에게 계시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다라고 행하는 이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시를 반대하게끔 되어지고 그러면 대신 어떻게 바라보게끔 되어지냐면은 이성의 빛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자라는 것이에요. 합리적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이것이 반복되어질 수가 있느냐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합리적인 사고의 방식으로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태도로 이 성경을 바라보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초자연성이나 아니면 이런 기적들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한 등장하게끔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학의 세속화인데요. 미국에 대학이 세워지게끔 되어진 것은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교회와 학교와 의료기관들이 이렇게 세우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대학 내에서 이런 유럽에서 발행하였던 이런 진화론의 그런 모습들이 이런 고등비평의 그런 모습들이 학교 안에 들어오게끔 되어지면서 대학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결국 대학의 모습은 이 교회를 공격하는 또한 신앙을 공격하는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되어지고요. 그렇다면은 현대주의가 발생하게끔 되어졌는데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기독교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끔 되어졌냐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이 대학 내에서 진화론과 고등비평이 가르치게끔 되어지면서 그것을 배웠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수용하게끔 되어지면서 이 학문이 발달하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 현대주의라고 행하는 모습이 기독교회 내에 생겨나게끔 되어졌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또한 불려지느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려지게끔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독교 내에 전통적으로 가르쳐 오던 이런 신학을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런 표현으로 바꾸어서 다시 전파하게끔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공격에 대하여서 이 나름대로 종교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학문의 노력이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신학자로 누가 있었느냐면은 독일의 슐라이에르 마허라고 행하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의 진수를 어디에 두려고 행하느냐면은 이 감정이라고 행하는 그 모습에 두려고 행하는데요. 그 현대주의 내에서는 고등비평의 모습을 받아들이게끔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부르게끔 되어지냐면은 이 근본주의 신학자들인데요. 이 근본주의자들은 무엇이냐면은 현대주의를 정면적으로 반대함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기독교의 초자연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세우려고 행하는 이런 노력의 한 분파의 모습인데요. 그 특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 지성계가 현대주의에 물들었다라고 해서 이들을 반대하는 모습인데요.
그 두 번째로 이 반사회 개혁적 입장인데요. 이 당시 사회 개혁의 운동의 모습이 누가 주도하게끔 되어지냐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하여서 사회 개혁의 운동이 이끌어 가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입장에 서기 때문에 사회 개혁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근본주의 사람들이 근본적인 신앙이라고 행하는 이런 책자를 내게끔 되어졌는데 거기에 5가지 주요 교리가 나오는데요. 그 5대 교리는 성경의 무오성,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성 등 이렇게 5가지에 관해서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본적인 그 5가지의 모습이었고요. 이 같은 주장은 기독교의 초자연성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근본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런 대립은 계속되어졌고 그 대표적인 책자로는 1923년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행하는 책이 출판되어지게끔 되어지고요. 그리고 1925년에 소위 원숭이 재판이라고 행하는 테너시의 데이턴에서 스콥스라고 행하는 고등학교 과학교사가 학교 내에서 진화론을 가르쳤던 것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재판이 열리면서 이 원숭이 재판이라고 해서 이슈가 되어졌고 사회적인 논쟁이 또한 되어졌었는데요. 네, 오늘은 미국 내에서 일어났었던 이런 사회적인 이슈와 논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이슈는 또한 미국에서만 그친 이슈와 논쟁이 아니라 이 이슈는 우리나라에 또한 전달이 되어지는데요. 이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대 장로교 내에서 자유주의 논쟁이 일어나게끔 되어져요. 이 자유주의 논쟁은 이 진화론과 고등 비평의 모습은 그 당시로 또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더 발달을 하여서 더 깊게 오늘날 또한 이런 신학적인 이슈의 논쟁은 또한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논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졌는지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행하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태어나게끔 되어졌고 우리나라의 근본주의 신학은 어떤 영향을 끼치게끔 되어졌는지 한국교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게끔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또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미국 내에서 일어났었던 이런 논쟁들이 한국 내에 어떻게 일어나게끔 되어지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